어천지구 일대입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이곳 일대에 3,7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치솟는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문제는 기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정부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택지 개발에 나서게 되면 기존 주민들은 평생 산 곳을 속절없이 떠나야 합니다. 화성 어천지구처럼 정부가 지정한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에만 34곳, 해당 지역 원주민은 3만여 명에 달합니다. 70년 살았어요. 나 지금 70년인데 난 천금을 낀데도 여기 떠나기가 싫어요. 1억 천금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제 살 것이며. 한 100여 년 가까이 여기서 살던 사람인데 이 동네에서 걔가 한 6대 살았어요. 6대. 그나마 농사 짓는 거 그렇게 돼 없어지면은 막막한 거지 뭐. 예, 그렇다고 지금 어디 월급을 받고 나갈 수도 없고. 적절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원주민의 우려가 해소되진 않을까.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정부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땅값이 매우 낮은 곳을 공공주택지구 대상 지역으로 골랐습니다. 화성 어촌지구는 보상 금액이 3.3제곱미터당 15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주변 지역은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개발 소식에 주변 지역 땅은 매물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토지 보상을 받은 돈으로는 사실상 주변 지역으로 옮겨가기가 어렵게 된 셈입니다. 개발로 인한 땅 부자는커녕 거리에 나앉을 판. 구리갈매지구에선 비슷한 상황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절규가 이어지는데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오히려 개발지역 원주민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8월 개통 예정인 수인선이 현재 운행 중인 분당선과 통합 운행될 예정입니다. 용인 죽전에서 수원역과 안산을 지나 인천까지 급행열차가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수원역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이 기존 분당선 열차와 통합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 넓이나 전기 공급 방식 등이 같아서 별도의 공사 없이 8월 수인선 개통과 함께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운행이 시작되면 기존 수원역까지만 운행하던 분당선이 환승 없이 안산을 지나 인천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인천역까지는 급행은 53분, 완행은 66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분당선과 통합 운행하는 수인선에 열차를 하루 88회 배차하고 오전과 오후 3회씩 급행열차를 운행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급행열차 운행 구간은 죽전에서 수원 남부를 통과해 화성과 안산을 지나 인천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급행열차는 안산과 수원, 기흥 등 20개 역을 정차하고 이후 왕십리까지는 모든 역에 정차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수도권 남부 시민들이 그동안 갈아타는 그런 불편 없이 서울 강남과 왕십리까지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에 대해 경기도는 차량 운행 간격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인선이 통과하는 서수원과 화성 매송면 일대의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도 관계자는 분당선 구간은 기존대로 운행하고 수인선 구간의 차량 간격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는 5월까지 차량 운행 방안을 검토하고 8월 개통 시기에 맞춰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바닷길이 열리는 화성 제부도에 해상 케이블카가 들어섭니다. 갯벌 생태계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정형 기자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만드는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한 제부도. 자연의 신비를 볼 수 있지만 물때를 맞추지 못하면 출입이 불가능했던 이곳에 해상 케이블카가 들어섭니다.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와 관련한 인허가는 모두 승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오는 10월 공사를 시작해 내후년 완공 후 개통할 예정입니다.
민간 자금 600억 원이 투입되는 해상 케이블카는 전곡항에서 출발해 제부도 입구까지 이어집니다. 총 길이 2.12km로 시간당 약 1,500명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업체 측은 연간 약 60만 명이 이용해 7천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섬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케이블카가 조기에 빨리 완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완공이 되면 지역사회라든가 제부도의 관광 역할을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갯벌 위에 지주를 설치해야 해 멸종 위기종인 흰발롱개 서식지가 파괴될 우려가 있어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환경적으로 지금 멸종위기종이나 이런 거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민들은 이달 중 민간 조사단을 구성해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10년 넘게 표류해왔던 화성국제 테마파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비전 선포식에서 국제적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와 화성시, 후자원공사, 신세계는 화성국제 테마파크의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성공을 기원하는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화성국제 테마파크는 화성시 남양읍 송산 그린시티 내 420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섭니다. 첨단 놀이시설과 워터파크, 공룡 테마파크에 특급 호텔과 쇼핑몰, 골프장이 더해진 복합 단지로 개발됩니다. 총 공사비는 4조 5천여억 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형 테마파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미래형 테마파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아시아 최고의 복합 관광도시를 구현할 것입니다.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15,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외에서 연간 3천만 명이 찾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국제 테마파크는 관광도시 조성 계획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후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2031년 완전히 문을 열게 될 화성국제 테마파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 명소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 서부 지역의 유명 관광지들을 연결해 숙박과 쇼핑, 관광이 모두 가능한 체류형 문화관광 허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됩니다. 경기 서부 지역 문화관광 벨트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도내 7개 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경기도가 안산, 부천, 화성, 평택, 시흥, 김포, 광명 등 7개 시로 구성된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 서부 지역 문화관광 벨트 조성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유명 관광지인 광명동굴과 안산 대부도, 화성 전곡항 등을 연계, 숙박과 쇼핑, 관광을 모두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문화관광 허브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일 간 경제전쟁 국면에서 일본에 가장 타격이 되는 부분이 관광이라며 관광과 문화 자원을 제대로 발굴 관리해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부분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기 서부권 7개 도시가 함께 관광 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정말 의미 있는 시도라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관광 인프라의 공동 구축 또는 관광 자원들의 연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논의들을 좀 해서 경기 서부 지역이 관광 산업으로서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은 관광 상품 개발과 국내외 공동 홍보 마케팅, 관광객 유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이 우리 서부권 문화관광 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에 큰 지침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기도는 경기 서부 지역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관광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관광 코스를 협의회에 제안할 계획입니다.